피해가 생겼을 때 그 주변인이나 아니면 당사자로서 뭔가 위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안내를 해주시면 청취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 이렇게 살짝 간략하게 말씀해 음, 주시면. 네. 일단 제가 성폭력 발생 시에 당사자라면이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크게 가해자일 경우와 피해자일 경우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해자는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인정을 음, 하고 사과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가끔 어떤 가해자들은 미안하다 해놓고 또 해요. 미안하다 해놓고 또 해요. 뭐 아니 정도 그랬죠? 미안하다 해놓고 또 하는 게 전 제일 나쁜 XX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하지 말 것. 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자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음, 갖는 죄책감들이 네. 있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는 맥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해자에게는 계획이 있고 맥락 있게 그 일이 일어나지만 왜냐면 자기가 하는 거니까요. 근데 피해자는 생각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두 가지, 제가 초등학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알리기예요. 알리기라고 하는 건 꼭 이제 뭐 초등학교처럼 뭐 112 가서 얘기하고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내 주변 사람에게 라고 하는 거. 내 주변 사람이 믿을 사람이 없다면 적어도 내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남길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록하기라고 하는 건데, 고소를 하건 안 하건, 그리고 요즘 뭐 성범죄 공소시효도, 네, 뭐 다 늘어났고, 그렇다라고 하면 고소를 할지 안 할지와 상관없이 일단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기록을 좀 하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손으로 쓰는 게 싫으면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하루가 다르게 사실은 퇴색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빨리 기록하면 좋겠고 주변에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주변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네, 왜냐면 대체로 나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이지 않아라고 했을 때 주변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요. 이 피가해자를 다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나 피해자도 알고 가해자도 알아. 이랬을 때 대체로 많이들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신뢰롭게 들려요. 그거 이제 신뢰의 함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랑 더 오래 알았고 나랑 친밀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잘 들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피가해자를 다 아는 경우에 제일 좋은 건 양쪽에서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이란 없다, 뭐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게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 그럴 의도 아니었고 그런 행동 아니었는데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주변에 있는 경우 내가 피해자를 아는 경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사실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뭐 했는데? 이런 얘기들로 사실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 성희롱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일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파악보다는 일단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지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실 이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보는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미 잘 알아요. 근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지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가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중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술 먹은 건 그 다음엔 술 먹지 마. 이런 얘기들을 충고로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던지시는 거. 그리고 눈빛이나 온몸으로 이미 이 사람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불쌍해하고 그래서 어떡하니 이제 네 인생 어떡하니 이제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사실 피해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힘들어하니까 나는 그럼 괜찮아야겠다. 괜찮아 보여야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면 좀 강해지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네. 그러니까 주변인 중에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폭력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만나볼 때 부모님들 또는 보호자 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어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는 이러해라고 하는 뭐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보호자요. 네, 보호자. 그러니까 보통 아이의 그렇죠. 만약에 아이인 경우에 아이 피해자의 부모요, 아니면 근데 사실은 저는 둘 다 궁금하긴 해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네네. 그러니까 가해자인 경우가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아이가 그랬을 리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특히 그 아이가 모범적이고 혹은 우등생이라고 하면 더욱이나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뢰 함정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얘를 몇 년을 키웠고, 내가 얘를 얼마나 잘 아는데, 얘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런 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짓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짓이 그 사람의 모두를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아들이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혹은 좋은 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있었던 일들로 그 하나의 일을 덮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요.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미안함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피해 당사자보다 더 힘드셔서 병원 다니시고 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건 아이 앞에서는 웬만하면 저는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런 거 내색하지 말고 혼자 끙끙 소가리 해라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피해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해자 주변의 가족들도 이런 대리외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상담이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아이는 어쨌든 내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을 좀 하셔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대체로 어려워하는 건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주변의 누군가, 되게 가까운 누군가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대체로 그냥 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쩌면 성폭력을 너무 어마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교통사고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일어난 거.
그러니까 너무 쿨하게 뭐 굳이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어마무시하게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몇 회 전에 지갑 놓고 나왔다 해서 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 해주셔서 우리가 뭔가를 아예 모르진 않았구나. 만화를 본 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네요. 네네네네. 지금 더워서 뭔가 이렇게 팔을 걷고 막 하시고 계세요 지금. 땀이 막 벗어야겠다. 안 되겠다. 집중이 안 된다. 너무 더워서. 우리가 미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응? 배워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보고님의 아까 우리 칭찬했지 참. 한마디도 안 하신 분 저기 앉아계세요. 저 한마디. 이청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네요. 전 한마디 했습니다. 이청님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분발해서 열심히 질문했는데.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질문해야 될지, 이렇게 이 질문이 괜찮은 질문인지에 대해서도 혼자 검열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쉽게 말을 하기가 그러네요. 사실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되게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검열하지 않고. 근데 여기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한잔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얘기 했었는데. 무슨 얘기요? 술 얘기. 그게 질문 이제 좀 해주세요. 어차피 편집해 주시니까 그렇긴 하죠. 편한 마음. 이건 편집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그 교사에게 성폭행을 여러 차례 당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한 거죠. 피해자였던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넘긴 이후에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기회는 없는 상태인 거죠. 현재로서는 제 나이가 꽤 돼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존자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그 겪었던 시간에서 거기서 겪었던 나의 치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다른 경험에서 다른 맥락에서 겪은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워야겠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이 그런 피해를 겪었을 때 또는 나와 다른 맥락에서 피해를 겪었을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내가 이제 어른이 된 채이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질문들을 이제 계속 드렸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법정이나 또는 책에서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의 피해자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고민했던 부분은 신고하고자 하지 않는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지지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가장 바뀌어야 되는 건 미투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계속 이 구조를 좀 바꿔보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도 하고 싶지 않은 거고 신고도 하고 싶지 않은 거고 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냥 이게 약간 갑자기 출산 문제가 생각이 나는데 애만 낳으면 뭐 알아서 국가가 키워준다면 누가 출산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말만 출산에 대한 엄청난 대책들을 얘기하지 실질적인 게 없는 것과 같이 성폭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방교육이 여전히 피해자 되지 않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어떤 공익 광고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전혀 결여된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여성단체나 혹은 이제 감수성 있는 활동가들 혹은 시민들의 어떤 건의를 받고 나서야 이제 광고를 수정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아직도 여전히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들도 혹은 보통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걸 말해서 좋을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피곤해. 애 낳기 싫은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비유가 너무 적절해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애가 싫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말하고 난 이후에 나에게 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이미 주변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야, 이거 하지 마. 고소해봤자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얘기를 경험해봐서 해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고소하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신고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채로 애 낳으세요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라서 앵무새가 말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 제도가 사실은 뭐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매뉴얼대로 정말 학교에서 뭐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좀 지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은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것들이지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모두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매뉴얼에 일일이 속속들이 다 열거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이런 경우엔 이렇게.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고 맥락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른데 그걸 다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정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이 완전한 환경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매뉴얼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의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 그래서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래 네 잘못 아니고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같이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내 편이 좀 더 많아지는 거. 그래서 내가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 이 결국은 미투가 원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할 일을 알려주셨네요.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신가요? 상의를 벗은 거 봐서 안전해. 여기 이상한 사람 있었으면 안 벗었겠죠. 폰은 들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더위에 우통을 깔 만큼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너무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계속 뭔가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생각을 또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씩만 더 해주시고 인사할게요. 재밌었고요. 시간이 되게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원아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성폭력 피해를 주변에 뭐 당하거나, 뭐 보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폭력 상담소라고 하는 곳, 혹은 뭐 1366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도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관들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믿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시면 좋겠다. 반드시 바로 신고하셔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서 저는 그런 기관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가볍게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하셔서 네.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가볍지 않은 주제였지만 되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녹음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자리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아님 아직 아까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실 나의 권력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언제나 여성이기 때문에 약자가 아니고 내가 언제나 어리기 때문에 약자가 아니고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가 있고 나보다 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 권력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거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한다면 매 순간 나의 권력들을 인지해야만 내 말과 행동이 갑질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폭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라서 결국은 나 자신부터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되게 흥미로웠고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되게 울림 있는 마지막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는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더위에 기절하실 것 같아서 얼른 보내드리는 걸로. 우리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